제가 요새 힘들고 지치는데요.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는데요. 요새는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인생 선배로서 위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술 먹어도 뭐 이만큼 먹어도 다음날 괜찮았는데, 친구랑 날 새도록 뭐 게임을 PC방에 가도 다음날 개운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갈 수 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회복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요즘에는 친구랑 PC방에 가면 한 4-5시간 하면 막 힘들어. 옛날에는 막 18시간, 28시간도 했거든, 친구랑 게임을 PC방 가서. 요즘에는 한 5시간 하면 힘들어. 한 10시간 넘게 하잖아? 그럼 다음날 못 일어나겠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근데 마음도 그래.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 같잖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마음도 노화돼. 아픔이나 힘듦이 축적돼. 그래서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 있잖아. 나 어릴 때는 그냥 좀 자고 일어나고 조금 하란 주말에 좀 쉬어 주면 오케이 하고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쌓이고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이 쌓일 거 아니야? 1살, 2살 먹을수록. 그런 힘듦들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야? 나중에는 '에이 또 이것도 또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뭐 내일 모레면 괜찮아지겠지.' 안 그래. 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멘탈이 강해져 보이잖아. 그거는 버틸 수 있는 총량이 는 게 아니야. 노련함이 는 거야. 어떤 아픔을 유연하게 피하는 거야. 애초에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노련함이 느는 거지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린 시절 옛날에 버텼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또 괜찮겠지? 안 괜찮아져. 그러니까 어른들이도 그렇고 나이가 좀 먹다 보면 형들이 이런 말 많이 해. "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약해진 다음에 지켜도 회복 잘 안 돼." 정신도 똑같아요. 힘들잖아. 미리미리 그냥 쉬어야 돼. 미리미리 회복해야 돼. 그리고 경험치를 쌓고 다음부터는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피할 줄 알아야 돼. 어릴 때나 부딪혀 보는 거야. 부딪히는 이유는 그걸 이겨내라고 부딪히는 게 아니야 꼭. 부딪혀 보고 내가 '아 다음엔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것도 중요한 거야. 꼭 부딪힌 다음에 그걸 극복할 필요는 없어. 어릴 때 모를 때 부딪혀 보고 '이건 극복이 안 돼?' 극복이 될 때까지 부딪혀? 아니야. 극복하지 못하는 건 다음부턴 피할 줄도 알아야 돼. 극복할 수 있는 건 극복하고 피해야 되는 건 피하고. 경험이라는 것이 꼭 이겨내기 위해서만 경험치를 쌓는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것도 경험치야. 근데 사람들은 종종 어릴 때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경험치를 쌓아서 나중에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이겨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험치라는 것이 곧 꼭 뚫고 나가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딪혀보고 뚫지 못할 걸 다음부터 안 할 줄도 알아야 돼. 힘들어요? 그럼 힘든 걸 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도 돼요. 남들보다 늦을 것 같다고 뚫고 갈 필요 없어요. 걔네들도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걸 못 뚫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마다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버튼은 사람마다 달라. 나도 웬만한 거에 짜증 안 나다가 어떤 부분에서 확 짜증 나는 거 있어. 여러분들 하나씩 있죠? 사람마다 어차피 버튼 다 있어. 내가 버튼이 아닌 게 누군가한텐 버튼일 수 있어. 그것처럼 그냥 내가 그걸 뚫지 못하면 그게 내 버튼인 거예요. 피하면 돼. 자꾸 부딪히기만 하니까 지치고 힘들지고. 못 이겨내는 건 못 이길 줄도 알아야 돼. 있잖아. 그러면 저는 못 이겨서 포기했는데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엄청 한심한 애들 있어. 못 이기는 건 무조건 포기해. 이게 아니야. 자, 못 이기는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다만 이기는 걸 찾기 위해 시간을 써야지. 남들 다 하는 거 저는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심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죠? 너무 힘든 건 포기해. 힘든 거 억지로 하려고 거기다 시간 쓰지 말라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걸 찾으라고. 억지로 그거에다가 하나에다가 힘쓰지 말고. 다른 방법도 좋고 다른 길도 좋아요. 강해진다는 것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강해진다는 것은 아닌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학원 들어오면서 우울증이랑 불면증이 심해져서 정신과를 다니게 됐는데요. 약을 꾸준히 먹어도 그리고 바꿔봐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지내고 있는 환경이 빡세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일이 점점 능숙해지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를 잘 조절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꿈꿔온 대학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가득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학원의 생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한계치, 뭐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내가 계산해 뒀던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게 좀 굉장히 불만이 큰 것 같은데? 현실을 받아들여.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도망치세요. 하나 확실한 건 네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네가 그걸 유난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너의 한계치를 넘어선 걸 거예요. 네 생각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걸 거예요. 그럼 그냥 도망치세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생각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벗어나야지 뭐. 근데 삶이라는 건 있잖아. 결국에는 힐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에너지는 소모해. 그만큼 채워줘야 돼. 그런 것들이 뭐 수면도 있고, 그리고 주말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힐링이거든? 너는 에너지를 채우는 게 부족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에너지 채우를 뭔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인간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냐면 성취감, 보람, 뿌듯함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얻어요. 무언가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어요. 너는 어떻게 보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요. 혹은 작은 문제들을 생성해내세요. 그리고 푸세요. 오늘은 내가 꼭 밥을 두 끼를 먹어야지. 목표를 삼으세요. 두 끼를 잘 먹었어? 목표를 이루세요. 오늘은 내가 한 3km 정도를 걸어야지. 3km를 걸으세요. 목표를 이루세요. 오늘은 내가 점심 때 군것질로 꼭 이 빵을 사 먹어야지. 품절이네. 내일 다시 도전해야지. 도전해서 이루세요. 그런 작은 이룸, 작은 시도, 작은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힘을 얻으세요. 정말 정말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너는 어떠한 지금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결국에는 네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네가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떠나서 에너지를 채워 넣을 무언가가 필요해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만들으셔야 돼요. 가끔씩 어떠한 우울함이나 깊은 고민에 빠지면 있잖아. 사람들이 그걸 놓쳐. 당연하게 하던 것들도 안 해요. 내가 당연하게 하던 것들은 꼭 필요해서 했던 것들이야. 내가 당연하게 느꼈던 기쁨들은 꼭 필요했던 기쁨들이야. 근데 그걸 안 해요. 어느 순간. 맨날 하던 거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 배제해버려. 아니거든. 그런 거 있지? 대표적으로. 막 힘들면 사람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해. 아, 점심 그냥 귀찮아. 안 먹을래. 걸러, 막.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생각해보면, 아, 점심 메뉴 뭐 먹지 고민하고, 아, 먹고 싶은 거 메뉴 골라갖고 그거 먹었는데 맛있으면 기쁘고, 분명 그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배제해. 힘들고 귀찮아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배제해. 이젠 생각도 안 해. 주변 둘러보질 않아. 새로 생긴 가게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것들이 주는 정말 사소한 기쁨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한다고. 작은 행복들을 다 버려버려. 지치고 힘드니까 그것부터 배제하는 거야. 그걸 배제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걔네들을 배제하지 않고 걔네들이 주는 행복감을 찾아야 돼. 우울한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삶에 패턴이 없어. 자기 삶의 루틴이 망가져. 루틴이 있어야 돼. 그 루틴을 하루하루 맨날 맨날 성공해오면서 살아왔던 거야, 나는. 그 뿌듯함이 있던 거야. 그 행복들이 있던 거야. 나는 점심에 밥 먹고 맨날 후식으로 빵 하나를 사 먹어요. 그 빵 하나를 사 먹던 그게 루틴이야.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어떤 빵을 먹을지 고민하는 거. 오늘의 빵이 맛있으면 그 기쁨. 이런 게 다 루틴이야. 와, 내일도 빵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런 게 루틴이야. 그게 주던 행복감들이 있다고.
내가 오늘 일 끝나고 게임을 한 판 해야지. 그 게임 어떤 게임 할까? 오늘 새로운 게임인데 게임이 재밌다. 이 게임이 주던 루틴들이 있다고. 그 행복감들이 있다고. 그 루틴이 망가진다고. 근데 그 하루의 루틴이 꼭 필요한 루틴들이 없어진다고. 그럼 우울감이 점점 더 커지고 지치고 심연 속으로 빠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 놓고선 정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다고. 대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그걸 제거할 생각만 한다고. 근데 그걸 제거도 못해. 왜? 막상 지금 와서 제거하면은 여기다 투자한 게 있는데 다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오를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큰데. 왜 그걸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것들인데. 작은 루틴들을 쌓아 올리세요. 중간중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쉼 없이 안 하잖아. 10분 15분씩 쉬잖아. 공부 존나 힘들어도 시계 보잖아. 수업 5분 남았다. 5분만 하면 쉬는 시간이다. 수업 50분 하는데 그 10분 쉬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 그 10분의 휴식을 위해서 50분을 개고생하잖아. 그리고 그 10분이 나한테 5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잖아. 그리고 그 10분이 너무 행복하잖아. 인생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 10분을.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 솔직히 냉정하게 큰 행복 가진 사람 별로 없어. 아, 제가 서핑을 좀 배워볼까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런 거 없어. 인생을 바꿔줄 만한 행복 큰 거 생각보다 잘 찾기 힘들어. 큰 행복은 진짜 어쩌다 오는 거야, 어쩌다. 하루 사고 말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인생 길잖아. 꾸준한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맨날 서핑하고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맨날 스포츠하고 돌아다닐 거야? 아니잖아. 근데 빵 하나 사 먹는 건 매일 할 수 있잖아. 그런 행복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 루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뭔가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틀렸나야. 아니야.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뭘 더 잘해야 될까 할 필요 없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뿐이야. 그거를 잘하면 돼. 작은 행복을 놓치지만 마. 루틴만 찾으면 돼. 일은 더 잘할 필요 없어. 일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작은 행복부터 쌓으세요. 그러고도 안 돼? 그럼 그때 포기해.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거야. 결국 니네가 완벽하다가 아니야. 이걸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가 아니야. 근데 이것까지는 해보고 가라고. 진짜 잘하는 건데 놓칠까봐 하는 소리야. 이 작은 행복만 찾는 것만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내 던질까봐 안타깝게. 최소한 이것까지 해보고 가라고.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이루기 쉬운 목표들을 많이 가지세요. 이루기 쉬운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출근할 때 나는 어디 커피숍에서 꼭 커피를 마셔. 나는 퇴근 후에 산책을 무조건 한 10분씩 해. 난 내일 점심 때 어떤 메뉴를 먹을 거야. 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를 보러 갈 거야. 영화관에 가서. 얼마나 이루기 좋은 꿈들이냐. 그런 성취감들.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당연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야. 제가 보는 웹툰이 수요일에 많이 있어요. 저는 수요일만 되면 되게 기뻐요. 나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방송할 때는 12시 넘을 때까지만 기다려요. 아싸, 오늘 방송 끝나면 웹툰 볼 거 많다. 그거 내 삶에서 되게 큰 기쁨이야. 이런 게 다 에너지야. 삶에 활력소를 넣어주세요. 아시겠어요? 감정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할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나도 감정 컨트롤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 물론 컨트롤 능력이 늘어요. 결국에는. 계속된 훈련으로 늘긴 늘어. 근데 인간마다 최대치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부분에 따라 다르잖아, 사람이. 어떤 부분은 많이 참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참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냥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는 게 베스트야. 결국에는 내가 살면서 느낀 거야, 그게. 연애할 때도 내가 정말 컨트롤 못하는 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만나,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 이게 내가 보기엔 최고의 베스트야. 모든 걸 다 참고 다스릴 수 있어? 그런 현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돼. 그런 현자는 세상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신일 가능성이 높아. 성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감정 컨트롤하는 제일 베스트는 내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하는 게 베스트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해버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할 일이 만들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난 그래서 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그냥 절제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 그냥 시작을 안 해 버리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시작을 안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 시작 전에 멈추는 게 제일 쉬워. 뭐 연애한다 칩시다. 나는 술 먹는 걸 되게 싫어해. 이 사람은 술 먹는 거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근데 일단 좋아서 사겨. 그 사귄 다음에 존나 쳐싸워? 그럴 거야? 그때 가서 그리고 그렇게 쳐싸우면서 만나면 그때 가서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 이 사람 술 존나 처먹네? 나 만날 때 혹시 술 끊을 수 있어? 끊진 못하겠어. 그래? 만나질 말자. 그때가 제일 쉬울 때야. 차라리 끊어내기. 원인 제거. 그게 감정 컨트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 인간의 한계를 한정 짓지 마. 이거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한계 있어요. 인간은 존나 한계의 동물이야.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미리 절제해서 후회된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대가리 새끼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안 해놓고선 후회할 정도의 병은 아닙니다. 그거. 피하는 게 맞잖아. 그래놓고는 또 왜 후회해? 그거는 너무 멍청한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동물로 살아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참고로 그런 인간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인간 중에 하나예요. 알고도 하고 징징대는 거. 알고도 했으면 징징대지나 말든지. 너무 어릴 때는 그게 더 안 되었지. 사실 어릴 때는 나는 그거를 몸소 느끼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몸으로 꼬라 박아봐야지. 뒤지게 힘든 걸 알아야 나이 들어서 안 하지. 어릴 때는 뭐 그냥 절제고 뭐고 없지. 그냥 꼬라 박고 그냥 존나 쳐싸우고 헤어지고 또 존나 쳐울고 그냥 알고도 그냥 꼬라 박는 거지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안 하는 거지 뭐. 자,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볼게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채소를 안 먹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햄버거, 피자, 치킨, 양식 위주로만 먹으러 다닙니다. 참고로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즐길 정도로 음식을 좋아하고 단 한 개도 가리는 음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남자친구 식습관을 알기에 제가 맞춥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살면 편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우님은 채소를 단 한 개도 먹지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식사하다가 채소랑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권유했다가 크게 싸운 이유로 이 사람은 채소 죽을 때까지 손도 안 댈 사람이구나 단념하고 그 이후로는 권유조차 안 해요. 근데 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각자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그냥. 근데 그건 있지.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걱정인 건 그리고 이런 거야. 나랑은 상관이 없어. 어른들이 있을 때 그럴까 봐. 이게 마음에 걸려. 이게 사실 난 이거 이해하거든. 남 편식하는 거 솔직히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어른들이 계신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면 그럼 어른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럴 경우가 좀 많아. 어른들은 확실히. 그래서 그러니까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그때는 좀 짜증이 날 것 같아. 이런 상황에도 저래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사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하거나 이런 건 약간 고민이 좀 될 수도. 아니 근데 채소 좀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뭐에 싸웠지? 권유 한 번 했는데 남친이 지랄을 한 건가? 억지로 계속 권유를 해서 지랄한 건가? 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 만약에 본인이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권유한 거라면 본인도 잘못이야. 본인도 연애하기 힘든 사람이야.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이걸 왜 이렇게 이거 채소 하나 가지고 먹으면 죽냐? 죽어? 뭐 좀 먹어봐. 이렇게 좀 했으면 본인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야 채소 먹어봐 했는데 이런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 너 내가 채소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이걸 그냥 갈아버릴까 이 녹즙 같은 게 막 이러면서 했으면은 그거는 남자친구가 잘못이 있는 거지. 그거는 거의 X이죠 그건. 근데 여튼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포함이야. 여우님 이상형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난 맨날 얘기해요. 저는 극단적인 거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난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도 상관없어. 근데 뭐 하나가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돼. 나는 그런 극단적임을 되게 싫어해요.
나는 채소도 싫고 뭐 매운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밀가루도 싫고 뭐도 싫고 그런 건 상관없어. 나 싫은 거 존나 많은 사람도 난 상관없어. 근데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싫어해. 이런 거는 싫어요. 가슴 작은 것도 괜찮아. 극단적으로 작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 극단적인 걸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해. 극단적으로 오이를 안 먹으면요.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을 내가 왜 안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돼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인생은 예술에 가깝지 수학같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명의 발달은 과학이 시키지만 결국에 인간의 삶은 예술에 가까워요. 무엇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히 정답이 정해진 사람들인 거잖아. 극단적인 사람들은. A면 A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어려워져, 삶이. 피곤해져. 왜냐면 삶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이어도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딱딱해. 유연함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피곤해져. 물론 내가 엄청 유연한 사람이라 그냥 이 사람이 딱딱한 거에도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 삶이라는 게 대체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맞춰 살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극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어.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삶이라는 게 합의를 보고 살 수 있어야 돼.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 그 합의가 없는 거니까. 어. 이게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 둘 중 하나라도 편하면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나는 좀 안 좋아해요. 피하는 편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저는 극단적으로 오이를 안 먹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 거는. 내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죠. 근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영향이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오이 안 먹는다고 뭐 그렇게 인생이 엄청 피곤해지진 않으니까. 다음 고민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우님. 저는 중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저한텐 14살, 11살 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2022년 10월쯤에 말기암 선고를 받고 2년간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현재 호스피스 병원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앞으로 저희는 친할머니 아빠가 저희들을 지켜주겠지만 이대로 곧 돌아가실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아직 너무 어린 동생들도 너무 불쌍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떡하죠? 음. 그 슬픔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 그럼 언젠간 보살펴 주시는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야. 잘 새겨놔. 왜냐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쭉 키워주셨거든. 근데 내가 2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똑같아. 지금 나도 몇 년째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뭔가 이렇게 손안에 넣고 일단 의지나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네가 중3이라서 어리니까 더 슬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죽음 앞에는 다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의 어떠한 죽음,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거는 나도 26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빠 잃어버리는 애처럼 울게 되더라고. 잘 새겨두세요. 그 마음들 잘 새기고 잘 담고 있어. 잘 크면 돼. 죽음의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죠. 웃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동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눈엔 아무리 봐도 어머니보단 네가 더 불쌍해 보여. 남겨질 사람이 더 힘들어. 잘 새기렴. 잘 새겨놔. 앞으로 수많은 죽음들을 계속 봐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정신 못 차리겠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거를 털어내고 나니까 또 좀 더 강해진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런 아픔들을 좀 이렇게 이겨내면 어떠한 힘든 일들을 좀 그렇게 이겨내면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어. 큰 걸 잃을수록 큰 걸 얻을 수 있어. 그게 좀 세상이야. 이게 뭐 좀 냉정하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냥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래. 나는 뭐 힘들겠다 우쭈쭈쭈 이런 거는 못 해주겠어. 그렇게 해줘봤자 눈물밖에 더 나? 어차피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이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겨내야지 뭐. 결국에 고통에서 제일 빨리 벗어나는 법은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맘껏 울고 뭐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조금 일시적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또 아픔이나 슬픔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면 돼. 한 가지 확실한 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학교에 가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거예요. 건강하게 많이 웃고 학교 잘 가고 공부는 잘 못해도 돼. 학교 잘 가고 졸업만 해. 친구들이랑 잘 놀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맨 이상한 똥 멋들어가지고는 술 담배 처먹고 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고 연애질도 좀 하고 그렇게 학생답게 그냥 살면 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뭘 더 할 수 있겠니? 죽음 앞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미 죽음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알겠죠? 형님,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으신 건가요?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가 말을 할 때 정말 고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되게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하려는 목적,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 꾸며내면 말이 멋이 없어져요.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슬픔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기쁨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축구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건지, 내가 농구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말의 중심이 잡히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되게 자주 던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있잖아. 자, 시청자들이 나한테 뭐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준다고 쳐요. 저는 이거 평소에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혹은 사람들이 나한테 던질 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질문해요. 나한테. 평소에도. 어제는 머리를 했잖아요. 그럼 난 방송 전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질문을 나한테 던져요. 여우님 머리를 왜 했어요? 제가 머리를 왜 했냐면 그럼 혼자서 혼잣말로 나는 몇 번을 되뇌어서 얘기해요. 얘기해보고 이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수정하고 다시 얘기해보고 혼자서 혼잣말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매번 얘기하지만 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말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전 머릿속에다 글을 다 정리해서 써놓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알맞는 대답을 꺼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해요. 보통 이걸 청사진이라고 부르죠. 저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돌려요. 평소에 그냥. 여우님 사랑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나에게 사랑은 뭘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걸까? 좀 더 수정해볼까? 여우님 노력이 뭘까요? 나는 노력이 뭐라고 대답할까? 난 이런 걸 계속해요. 되뇌어요. 심심할 때마다. 전 누워서도 그냥 멍하니 3시간, 4시간씩도 누워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 해. 그럼 쉰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멍 때리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내가 모르겠어. 답변이 도저히 안 나와. 찾아봐요. 유튜브에다가 노력이란, 슬픔이란, 사랑이란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찾아봐요. 거기다가 내가 살을 또 붙여요. 이것저것. 근데 그거를 붙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엔 뭐예요? 의미 전달.
내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비유도 하고 하는 거야. 반복해서 되뇌어서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응용이 돼요. 수학 문제도 기본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고 그랬을 때 응용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은 내게 된 다음이야. 내게 된 다음엔 응용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응용을 목적으로 응용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응용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응용은 내가 보기엔 애드리브에 가까워요. 근데 그 애드리브는 내 것 안에서 했을 때 여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롤을 엄청 많이 해? 그러면 롤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에도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도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롤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롤이 이미 내 것이니까. 그러면 그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 있죠. 내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생각들이 내 것이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내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응용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멋은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 것이 되면. 말 잘하는 건 타고나는 건가요? 그쵸? 근데 나는 그건 있어. 세상의 모든 능력치는 타고나는 거야. 나는 좀 선천적 재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믿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암기력 좋은 거, 뭐 노래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혹은 끈기 있는 거, 뭐 노력할 수 있는 것, 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다 재능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자, 여기가 평균치야. 자, 결국에는 노력으로 이 안에는 도달할 수 있어. 보통의 사람일 때. 누구든 이 안에서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의 영역은 이제 이 위를 갈 수 있는 영역인 거지.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도 이 평균치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노력하면. 근데 이제 포텐셜로 봤을 때 고점이 높은 게 재능인 거지. 그러면 갱년이 말 잘하는 정도는 재능의 영역인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이쯤에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요만큼을 얻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재능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재능의 영역이 아닌데 그러면 왜 재능이라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얘네만큼 노력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난 재능으로 생각한다. 그럼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여간 노력 안 하겠죠. 왜? 저는 노력의 재능이 없어요. 노력, 남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재능이 막 50%다. 저는 한 10%. 노력의 재능이 없어. 그래서 그 이상은 못 간다 나는. 잔류하겠다. 만세!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는 다 재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외치는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노력으로 평균치에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능이라고 확정만 지어버리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노력으로 평균치 정도는 누구든 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박학다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 작은 육각형이라도 되면 그게 어디야. 꼭 뭐 큰 육각형이 될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리고 결국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선 시간을 엄청 쏟아 부어야 돼. 재능이 있더라도. 그러면 난 그것도 하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재능이 필요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야. 모든 인간은 불공평해요. 불평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건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이 있는 것에 시간을 엄청 쏟아붓기 시작해요. 왜?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영역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재능이 없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시간을 쓸 수 있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박학다식해지는 거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봐. 한편으로는 나는. 가끔씩 보면 TV에 나오는 천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엉뚱한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을 쏟느라 그랬거든. 이게 재능인 걸 발견하고 여기다가 시간을 쓰는 게 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거기다만 투자하느라고 다른 걸 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허당적인 면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천재들 보면. 근데 그게 거기다 시간을 다 써서 그래. 결국 그들이 그 부분은 천재일지 몰라도 걔는 거기다가 24시간 쓰고 다른 데다 또 10시간 또 쓸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 거기다 24시간 쓰면 끝인 거거든. 근데 천재들은 그런 면모를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거기다 투자하는 게 그들한테는 오히려 맞는 선택이죠. 효율적인 선택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1시간에 공부했을 때 10의 지식을 얻는다면 그 사람들은 20에서 30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 투자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에 시간을 안 쓰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부분에 평균치까지만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부분에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박학다식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님은 뭐에 집중하고 싶네요? 저는 아무 거에도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소형 육각형으로 그냥 살고 싶어. 중형도 싫어. 소형. 딱히 뭔가에 집중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대학 간판이 아직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 간판 같은 게 어떤 것들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외모랑 똑같은 거야. 외모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하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살아와요. 대학도 그런 비주얼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 문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요할 거예요. 그 간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낼 거예요. 자, 진로 고민 상담 한번 해줄게요. 대입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얘기해주지 못해. 그냥 근데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줄게. 솔직히 나는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대입을 물어보거나 하면 대입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지 못해. 다만 뭐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내가 느낀 삶 그리고 주워 들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리고 주워 들은 삶을 종합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그리고 뭐 30대 그리고 뭐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좀 넓어져요. 왜냐면 주워 듣는 게 많으니까. 보고 듣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이제 깊이도 생기고 하면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시야가 많이 확장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 뭐 해요? 공부만 하죠. 그냥 내내 공부만 하던 애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로를 정해. 그게 어떠한 대학의 과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과를 가서 이걸 배워서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도전하는데 나중 돼서 직업 바꾸고 싶으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대학과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아. 아무것도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돈도 한번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정답을 찾습니까? 돈을 벌어보는 나도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돈을 버는 사람조차도 돈 버는 일의 앞의 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건축학과를 나왔어. 그렇다 칩시다. 내가 건축을 전공했어. 근데 건축을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워온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걸까? 그건 아니야. 그 어떤 배움을 배워도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거기서 배운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나와요. 다 응용하고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특히 어린 친구들 결정할 때 정말로 하고 싶은 것에 빠져서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골라도 나중에 먹고 사는 걱정하느라고 하고 싶은 게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하고 싶은 거면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것만 일단 해. 돈 버는 일은 돈 벌 때 고민하면 돼요. 뭘 배우든 몰입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깊이가 없으면 그 배움이 되게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를 하세요. 나중 돼서 뭐 내가 문과 가서 막 했어. 근데 누가 문과는 돈 못 벌어. 야, 여기과 나오면 돈 못 벌어. 이것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과를 나왔나 해가지고 내가 재밌는데도 이 과가 미래에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 재밌고 좋은 거에 집중해서 배우세요. 내가 배우는 걸 수박 겉핥기로 배우면 응용을 못 해. 어차피 이 세상은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봐요. 나는 요즘에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떠한 고수? 장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는 장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종합 엔터테이너가 필요한 시대야.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에다가도.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고 그런 사람이 먹고 사는 시대야 요즘에는. 근데 응용을 하려거든 내 것이 돼야 돼요. 보면 운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있잖아. 법규대로 딱딱딱 지켜가면서 해요. 근데 운전을 베테랑들은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센스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 센스는 운전을 완전하게 학습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정석으로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지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정석으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응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걸 고르고 그 하고 싶은 거를 내 것으로 만들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고 살 때 응용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중학교 때부터는 시인이 꿈이었어요. 저는 시를 24살까지인가 썼어요. 이걸로 근데 시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난 이걸로 뭘 먹고 살 수 있지? 지금 사랑 고민 상담해주는 유튜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종종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와, 여우님, 비유가 너무 찰떡이에요. 다 내가 시를 열심히 써왔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 시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썼다면 내가 그럼 상담할 때 그걸 막 활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겠지. 십몇 년을 꾸준히 열심히 써왔으니까 그게 활용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좋아요. 깊이 있게 배우세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게 진짜 응용이거든. 그랬을 때 응용이 되거든. 인지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배우는 거. 그때부터 응용이 되는 거거든. 그 정도로 몰입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어. 생각이 그래야 확장이 돼.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막 확장이 쭉쭉 된다고.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어떤 분야든 상위에 속하면 돈은 다 잘 벌어. 이 직업은 먹고 살기 좋고 저 직업은 먹고 살기 안 좋고 먹고 살기 안 좋다고 하는 직업조차 상위권에 들면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들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권이란 자리는. 사실 지방대 이 웬만하면 인서울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 가면 좋겠죠. 하지만 지방대에서도 거기서 1등하는 애들은 뭔가 해. 지방대 안 좋네 뭐하네 뭐 이름도 없네 해도 그런 데서도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무언가를 가져 나와. 사실 그런 데서 1등하는 게 더 어려워. 왜 엄마들이 대치동 대치동 이러는 줄 알아?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 있어야 공부도 돼. 사람이 그래. 분위기를 무시 못하거든. 주변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공부하거든. 노는 애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렵다.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지방대 갔는데 거기서 애들 다 놀자판이고 맨날 술 먹는데 거기를 뚫고 올라와서 1등을 했어? 대단한 애들이야.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몰두해서 진짜 깊이 몰두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행여나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몰두했었다면 무언가 배워서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세상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야. 나 봐봐. 우리나라 대학 공화국이잖아. 이제 고스펙자가 흔해졌어. 이런 세상에서 난 그냥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야. 잘 먹고 잘 살잖아.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더 중요해.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나는 고졸이지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정말 갖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나한테 멋있다고 해줘요. 그 사람 자리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난 생각보다 몰두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보다도 열심히 한다? 그럼 나보다 당연히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나보다 무언가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겠죠. 나보다 무언가 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다음 고민 읽어볼게요.
가치관이 달라 친구와 싸웠습니다. 항상 그 친구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걸 그 친구가 모른다는 점과 저와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엄청 친하게 못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친구가 노력한다고 먼저 말해줬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도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저에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잘 놀자고 안 하는 성격인데 먼저 놀자고 한번 했고 뭐 스토리 답장 연락 정도였는데 그 친구의 성격상 먼저 놀자고 안 하는 성격이니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구끼리 놀자고 하는 게 노력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친구가 이제 자기가 좋아서 친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려고 느껴진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답이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연애할 때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한 20몇 살 때였으면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 줄 것 같거든? 근데 잘 공감도 안 돼요. 어렸을 때도. 내가 보기엔 이건 친구끼리 연락하고 이런 문제들로 막 싸운 것 같은데 그건 싸울 건덕지도 안 돼. 연락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많이 하면 돼. 그냥 나는 연락 많이 하는 사람, 얘는 안 하는 사람. 난 연락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연락하면 돼. 난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얘는 그냥 귀찮아하는 사람, 그럼 내가 놀자고 하면 돼. 얘네들은 지금 친구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둘 다 X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애들 아니까 6학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6학년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랑 난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달랐어.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그게 나는 너무나 좋았어. 오랫동안 널 알아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널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문구가 있거든?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좋아. 사회성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줘요. 친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너무나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살지 마. 난 내 사회성을 길러준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PD님이라고 생각을 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나랑 너무나 달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PD님은 사회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극도로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사실 정치관도 꽤 달라요. 아니 인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되게 잘 지내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바꾸려고 안 해요. 서로 인정해줘요. 난 오히려 PD님이랑 나랑 반대인 게 좋을 때도 많아요. 왜? 나랑 다른 세상을 봐서 나랑은 다른 의견을 줘요. 연인 관계였다면 오히려 다른 가치관 때문에 싸울 때도 있거든? 연애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싸웠을 수도 있겠는데 친구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난 배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PD님을 애초에 안 만난 채로 내가 연애를 했다면 연애에서 더 많이 싸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의 다름은 똑같이 느껴지거든? 친구의 다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싫은 인간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거든. 그건 되게 어렵거든. 근데 친구는 얼마나 좋냐. 친구의 다름이면 친구라는 중화제, 친구라는 이름이 가진 중화제가 이미 있는 거야. 그 다름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득이야.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내가 사회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인 거야. 나랑 너무나 다르다는 건. 사회생활을 싫은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차라리 좋은 사람이 알려줄 때 배워. 상대를 인정하는 법을 친구한테 배워. 그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수많은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회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두 번째 사회는 어디예요? 학교라고 하잖아. 친구라는 중화제가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야.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배우는 사회가 되게 난이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야. 사회에서 배우는 사회성은 너무나 어려워. 엄청 고난의 길이야. 친구를 인정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최고 레벨에 가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니는 지금 친구한테 사회생활을 배워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 거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이야 이거. 어릴 때 많이 하는 고민들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특히나 언제 많이 막히냐면 상사 혹은 거래처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내가 의뢰 입장이 됐을 때 이런 경우 많거든. 근데 아주 똑같은 새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랑 가치관이 아주 반대되는 새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의뢰 입장이면 거기에다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청자와 내 입장도 있어요. 지금 내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갑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내가 의리야. 난 이들이 없으면 결국에 내 방송은 망해요.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에요. 온라인이라는 곳 자체가. 내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 아니 대부분이겠지. 나와 아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근데 이들과 난 모두와 소통하고 있잖아. 어떻게 모두 소통하고 있을까? 나랑 너무 잘 맞아서 나는 소통하고 있을까?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생각할 때도 많아. 그런데도 웃어 넘기면서 잘 소통하고 있잖아.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지금 친구 간에 서로 인정이 없는 거야.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이력서에다가는 굳이 안 쓰지만 너네들의 인생의 이력서라고 보면 돼요. 집안의 생활, 친구와의 생활, 이거 너의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해봐. 나와 너무나 가치관이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이거 인생의 스펙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스펙이야. 정말 그러고도 안 맞으면 굳이 친구 안 해도 되지. 물론 편안한 친구가 최고긴 해요. 하지만 최대한 배워보라는 거야. 지금 본인의 고민 안에서 이 부분은 배제해놓고 진짜 말 그대로 자존심 싸움만 한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최대한 해보라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냐? 내가 이 나이쯤 되니까 손절이 아니야. 손절은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보다 손절하는 거 어려워. 나 너랑 연락 못하겠어. 이거 어려워.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사회생활하고 내가 지금 33살이 돼 보니까 인맥이 손절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 굳이 내가 힘든 거절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서로 눈치채고 서로 거절이 되더라고. 암묵적 거절이 돼. 거리가 벌어져.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보면서 살으라고. 자연스럽게 정리돼. 너랑 정말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니까 한번 받아들임을 해봐. 저는 애정결핍도 있고 관심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약간 집착도 있어요. 그게 친구한테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나만 만나줬으면 좋겠고 나랑만 놀아줬으면 좋겠고 난 친구한테도 소유욕이 다 발동하던 사람이야. 막 바꾸고 싶고 나한테 다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그 상태였다면 얘네들을 결국에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만나려고 했다면 아마 얘네들은 나랑 친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난 얘네들을 잃었겠죠.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과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배워봐요.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사람 끼리끼리 살아. 그리고 끼리끼리 살아야 편하거든? 그리고 그 끼리끼리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기준이 명확한? 자기의 가치관이 또렷한 사람들이어야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을 수가 있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준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애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아. 여기저기에다 다 맞추면서 살면서. 그럼 안 돼. 인생 편하게 살려면 내 기준이 존나 또렷하고 가치 기준이 또렷해야 돼. 그래야 끼리끼리 이런 사람들이 잘 모여들어.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쭉쭉쭉 모인다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편하다고 삶이. 어차피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살아 어차피. 짜피짜피 어차피. 짜루짜루 진짜로. 정말로.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는 어차피 좁아져.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걸러지면서 점점 정제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20대 한 중후반까지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수록 내 가치 기준은 또렷해져. 안 맞는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래야 나는 이게 안 맞는구나를 알아. 불편한 사람도 만나봐야 돼. 나는 이걸 불편해하는구나를 알아. 그래서 한 20대는 내가 보기에는 더하는 삶을 사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30대가 되면 이제 내 루틴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루틴 안에서 천천히 나를 조각하는 거예요. 붙여놓은 살을 깎아내면서.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든다라는 건 이제 빼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때 살을 많이 붙여놓고 3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슬슬 나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여태까지 붙여놓은 살들을 조금씩 떼어내면서 조각해야 돼요. 점점 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내 인맥이며 몸에 이런 것들이 좁아져. 시야도 어느 정도 좁아지고 나의 어떠한 선입견들도 생길 테니까.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거 아니야. 내가 편하고 좋은 쪽은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맥은 좁아져. 결국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그래야 편하다니까 인생도. 막 인맥 꼭 많고 뭐하고 이래야 막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좋은 거야. 그게 편해. 그 내가 또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린 친구들 보면 뭐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뭐 하고 뭐 근데 내가 막 싫어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를 나는 왜 싫어하지 막 이러면서 좋아하려고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하지 마. 그거 안 좋아한다고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안 좋아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다음에 안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 나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돼. 응? 그러면서 진짜 찐친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지. 좋고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하고 억지로 안 하고 이러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니까. 어차피 좋음의 기준 주관적이잖아. 내 주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내 주관대로 안 살면 미리미리 일찍 그런 기준들을 쌓아가고 만들어 가야죠. 너무 헤매지 말고. 이게 인간관계는 기준을 빨리 명확하게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20대 중반을 지나고 20대 후반에 접어들고 그리고 30대에 접어들고 하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으로 고민하는 것 같이 에너지 많이 쓰이는 게 없어. 근데 먹고 사는 거 바쁜데 사람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게 소홀해져. 그래서 안 돼. 사람에 대한 기준을 어릴 때 빨리 잡아야 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빨리 끝마쳐 놔야 돼. 20대 후반부터는 먹고 사는 게 슬슬 바빠질 때라 그때 돼서 사람의 고민 같은 거 하고 살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은 물론 평생 하겠지. 근데 큼지막한 기준들은 20대 안에 끝내놓는 게 맞는 것 같아. 20대 안에 끝내놔야 30대 초중반쯤 되면 슬슬 사회에서 자리를 잡거든요. 그때쯤에 인간관계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일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인간관계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일이 안 풀려.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빨리 끝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람으로 고민하는 것 같이 그 대가리 아픈 게 없어요. 턱질 나와. 이게 회사 다니면서 뭐 상사 생각하고 직원 생각하고 이것만으로도 그냥 스트레스 준다 받아. 막 친구 관계고 뭐고 이런 것까지 막 고민하면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에는 자잘한 친구는 잘 안 만나. 특별하게 뭐 누구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 잠깐 보는 거 말고는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은 안 만나. 진짜 딱 친한 친구들만 만나. 얘네들을 만났을 땐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만 남겨야 돼. 이쯤 되면. 막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주는 친구들은 빼는 게 맞아. 그냥 약간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 말고는 빼는 게 맞아. 난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소중한 친구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 거. 어렸을 때. 지금은 나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받아요. 나 지금 친구들한테는 불편함 없어요. 난 지금 내 친구들은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